1번 초승달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네, 상반기 여러분의 솔로 연애운을 볼 텐데요. 우선은 상반기에 있을 여러분의 운의 흐름은 어떤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올해는 도화살이 상승하는 해이신 것 같아요. 남녀 불문, 인지도가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면 여러분들이 그걸 좀 그 기운을 잘 받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성이 다가오고 또는 이성을 만날 기회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만남을 가져도 좀 긴가민가 하신가 봐요. 일단 한 명 이상의 이성과의 교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한 명이 꽤나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겠다. 그런데 여기 카드 보시면 뒤에서 남성이 허그를 하고 있는데 썩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두 분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상대방은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게 보이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다가오는 이성에게 약간 적개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무 적극적이어서 이 사람 진심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냥 다가오는 이성 중에 좀 관심이 안 가는 약간 신중한 상반기가 되시지 않을까. 중요한 건 일단 상반기 운이 이성운이나 여러분의 도화살이 상승하고 인지도가 상승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카드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좀 바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소개팅이 들어오실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반기에 들어올 인물, 주요 인물의 특징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방과 여러분의 카드를 비교했을 때만 봐도 그래서 손을 내미는데 여러분은 X자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확실히 이성이 다가오지만 내가 고민하는 그리고 신중해야 되는 상대방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속내를 끝까지 드러내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반기에 연애를 시작한다 안 한다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지금 소드 2번, 소드 10번이 나온 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현재 이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전 연애의 트라우마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인 데 있어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덜 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일이나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지금 연애를 할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어와도 딱히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 내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연애하지 않겠다. 그런 성향이신 분들은 보통 결혼을 전제로 만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가볍게 좀 좋은 사람이다 싶어서 연애해볼까? 한번 만나볼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신중하지는 않을 텐데 좀 진지하고 정말 롱런할 수 있는 연애를 위해서 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상대방의 외모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왕제 카드가 나와서요. 보시면은 약간 귀티나는 스타일이실 것 같거든요. 스타일이 고급져서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이미지에서 풍기는 분들 있어요. 고급스러움. 연예인과 비교를 해보면 고현정 씨 그냥 풍기는 이미지가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제스처 같은 것들. 그래서 약간 다가가기 힘든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외모만 딱 봤을 때는 저 사람 쉬운 상대는 아닐 것 같은데 인기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완주 5번 카드 경쟁의 카드도 옆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분을 차지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하는 이성들이 좀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분들은 중요한 게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견눈을 주지를 않습니다. 곁을 주지를 않아요. 나 좋다고 해서 다 만나는 스타일은 아니고 내 눈에 딱 차야 돼요.
내가 고백할 만큼 마음이 가는 사람이어야지 행동에 옮겨지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을 봤을 때 컵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 여성분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남녀가 반대로 나온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오히려 섬세하기도 하고 부드러운 성격이 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남성성을 가지고 있다. 원래 여러분들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기는 해요. 여기서도 컵 기사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오히려 반대로 나 마음에 들면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 그 중에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상하게 이분들이 손을 먼저 내민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눈에 꽉 찬다라는 거거든요. 그 외모적으로 따지면은 두 분 다 상위권에 좀 있으시지 않을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해볼 만한데 서로 이런 느낌 있죠. 그 서로에 대해서 마음만 확인이 된다면 바로 연애가 가능하긴 한데 서로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아, 서로 이쁘고 잘생겼기 때문에 인기가 많으니까 처음엔 거리를 두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 주변에 이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런 사람 만나면 좀 골치 아픈데 내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래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보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 받아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근데 성격이 외모와는 다르게 좀 소극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사람이 생기면 올인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약간 소심하거든요. 막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막 들이대거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요. 어쩌면 그동안 대시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성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한테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 중에 내가 마음에 들면 그때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숨기기도 하고 겉과 속이 조금 달라요. 마음에 들어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먼저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진짜로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은 멀찌감치 해서 좀 바라보는 성격이시다. 그리고 의외로 연애를 할 때 플라토닉을 추구하시는 편이에요. 너무 막 육체적인 거에 목매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교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외모까지 받쳐줘? 그러면 이분들은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한번 연애를 하면 롱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욕심이 좀 많기도 해요. 외모는 고급지고 부드럽고 상냥한 부분이 있는데 약간 도도한 부분도 있다. 성격이 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자존심이 좀 강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쉽게 대한다거나 우습게 생각한다거나 무시를 하는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연애를 하려면 팁이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본인이 워낙에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쁜 말을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말에는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했을 때는 적절한 칭찬.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입에 발린 소리 있죠. 정말 멋있어서 인기도 많겠네요. 너무 과하게 그러면 오히려 빈정상할 수도 있다. 좀 꼬장꼬장한 성격이긴 해요. 그래서 막상 사귀면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았을 거다. 근데 강적을 만났어요. 상대방이 만약에 남성분이면 나를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왕이기는 한데 기사한테 끌려갈 수 있다. 그리고 나이로는 상대방이 연상이실 수가 있겠네요. 설사 연하라고 해도 사회적 지위가 좀 더 높다던가 아니면 좀 외모가 여러분보다 성숙해 보일 수 있다. 또래보다 좀 성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만남 루트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나실 수 있겠네요. 약간 여러 사람과 만난다기보다는 1대1로 만날 확률이 높고요.
지금 여왕제 카드가 또 나왔거든요. 이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 지인이나 친구한테 소개팅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마음에 들어서 다가오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 중에 혹시라도 짝사랑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만남이라기보다는 뭐 SNS를 보다가 이 사람 마음에 드는데 하면서 DM이 온다든지, 친구나 지인의 카톡을 보다가 이 사람은 누구야? 이러면서 얘 소개시켜줘 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일본 분들은 SNS나 카톡 상태 메시지에 내 사진을, 얼굴이 나오는 사진 또는 몸매가 나오는 사진을 올리시면 아마 훨씬 더 연애운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외적인 부분에서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이미 반했고, 그러다가 한두 번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분이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지만 상대방은 이미 좋아서 들어왔지만 여러분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뜸을 들이는 게 아닐까. 그리고 상대방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누구 앞에 나서는 일을 좀 하시겠네요. 말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사업가,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신 분일 것 같아요. 좀 사람 상대를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그런 직종이라든지, 혼자 하는 일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는, 자신 스스로를 빛내서 외모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품화되는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약간 광고나 홍보 이런 쪽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이 만족해야 되는 그런 직종에 계신 분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언제쯤에 연애 기운이 가장 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실감의 카드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중에는 떠나간 과거 인연분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서 쌍방기 초반에는 누군가가 들어와도 만나기 힘들다든지 비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소개팅 얘기가 나왔고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먼저 다가온다고 했기 때문에 2월 달에도 굉장히 운이 좋거든요. 이때부터 좀 풀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요. 중후반기, 중반기쯤에 아마도 이성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성이 또 들어오기는 해요. 그래서 걸을 사람은 거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는 좀 재가면서 이 사람을 만날 사람인지 만나도 될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시게 되는데 완즈 4번이 나와서 이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을 기다려주기만 한다면 연애까지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조언 카드 한 장 뽑아볼게요. 펜타클 10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을 좀 많이 잘 둘러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만큼은 집 앞에 편의점을 가더라도 또 뭐 친구네 놀러 간다고 하더라도 집 앞에 뭐 치킨집에 야 너 나와 나 왔어 하면서 맥주 한잔 가볍게 먹으러 간다고 해도 좀 꾸미고 나가시면 어떨까. 언제 어디에서 레이더에 잡힐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상반기만큼은 그래도 내 주변을 잘 살피면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신경을 조금 쓰시면 연애운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1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번 선물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상반기에 연애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데요. 제대로 특정 인물 한 명이 확실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인물 카드가 여러 장이 나오면 연애 상대가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소개팅을 몇 번을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소개팅을 했는데 그 사람은 꽤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거든요. 자, 아무래도 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오고요. 한 사람은 약간 관망하는, 여러분의 속을 살짝 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여러 이성 중에 한 사람과는 해피엔딩을 맞게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성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좀 가벼우냐
결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호기심도 많고 와 진짜 뭐 아니면 도다 하고 달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있으신 분들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려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굉장히 진중한 부분이 있어요. 연애를 심심풀이로 하려고 하는 것보단 제대로 한 명 만나서 이쁘게 연애를 좀 하고 싶다. 자, 이런 생각이 크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 케미나 상대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느낌이 상반되는 위치에 이렇게 의외의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자, 두 사람은요, 친해지는 데 있어서 약간 시간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크게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상대방한테 더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또 여러분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은 또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좀 있거든요. 아마 두 분은 딱히 그렇게 막 표현을 한다라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 가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진국이라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의 카드에서 마지막에 러버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디스크 에이스에서 러버스로 바뀌었다는 건 이분들은 서서히 마음이 더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근데 의외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랑 너무 잘 맞는다 생각을 했는데 왠지 상대방이 뭔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행동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좀 벽을 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해피엔드로 끝난다고 나왔었거든요. 자, 이걸 봤을 땐 좀 카드를 뽑아봐야겠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옆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약간 변태기가 있나 봐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무신경하니까 관심이 확 와서 달려드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 때에는 상대방한테 좀 끌려가는 스타일인데 이게 한꺼풀 벗겨지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할 만치 했어. 이제 네가 나랑 사귈지 말지는 네 선택이야. 단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아서 처음에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막 상대방이 나한테 싫은 티 냈는데 막 끝까지 가는 성향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보면 상대방의 특징을 볼 텐데 완전 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외모를 보면 굉장히 좀 사랑스러운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열정도 가득하고요. 이분들의 특징은 외모를 봤을 때 한 가지 특징이 확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몸매가 정말 좋다든지 아니면 정말 잘생겼다든지. 완전 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키도 좀 평균 이상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그냥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는 뿌듯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좀 도도하고 차갑고 좀 처음에는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 사람이 좋아하는 척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처음에 적극적으로 안 나오니까 삐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싫은 마라. 나도 나 좋다는 사람이 좋아. 그래서 좀 무심해졌더니 상대방이 좀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리고 스타일은 남친 룩, 여친 룩 이런 게 잘 어울리는 좀 깔끔한 스타일 있죠. 트레이닝복이나 편한 복장 이런 것보단 지금 당장이라도 나 연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신 것 같아요. 좀 대중적이다. 막 눈살 찌푸릴 그런 과감한 스타일보다는 그냥 누가 봐도 좀 편안하고 깔끔하고 남자분들 좀 댄디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여성분들은 원피스나 진짜 치마, 청바지를 입어도 뭐든 다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을 좀 아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이분들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은 어떤지. 들이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네요. 역시. 그래서 처음에 그랬나? 여러분들이 뭐 첫인상 때 너무 좋은 척을 했거나 나랑 안 어울리게 상냥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약의 성향 자체가 누군가 이렇게 막 나한테 먼저 대시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서 막 덜덜 떨고 막 이런 사람보다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한테 그렇게 여유 있는 모습들을 점차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
처음에 나한테 보여줬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좀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집순이, 집돌이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일은 많아요. 일 때문에 바쁜 건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뭐 친구들을 엄청 만나고 다닌다던가 그런 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에 내 커리어를 쌓는다든지 내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좀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다. 약간 까탈스럽기는 하네요.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와, 세상 좋은 사람, 성격 좋고 다정다감하고 활달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의외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 이게 확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속내를 겉으로 잘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고 확신이 들었을 때나 움직이는 분이라서 그냥 일적으로나 친구들, 뭐 편한 사람들 이런 관계에서는 자기의 감정의 표현이 자유롭기는 한데 어색한 사람들 있죠. 특히 이런 연애 같은 부분에서 내가 확실하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선 내가 확신이 들지 않는다. 내 마음이 확신이 들지 않으면 괜히 기대감을 주지 않습니다. 희망 고문을 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본인이 또 골치 아프고 상대방한테도 그게 배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지 주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렇다면 두 분은 과연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소개팅일 확률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소드 이스. 자, 지금 보시면 배경 화면이 똑같죠? 주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요. 1대1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소개팅일 확률이 높겠다. 내 바운더리 내에 뭐 학생분들이라면 뭐 학원, 뭐 도서관 또는 학교 뭐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뭐 회사 또는 동호회, 내 어디 뭐 배우러 가는 곳 그런 곳에서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온라인이라든지 앱일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어플 보면 서로 이미지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 상황도 무시는 못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연애운을 더 상승시킬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썸카드 이렇게 똑같이 나왔네요. 네, 여러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드 키는요, 그렇게 막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경우의 수를 모두 생각을 해요. 안 좋았을 때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뭐 너무 막 이것저것 따지는 성향이 있으시고 생각이 좀 많은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대범한 연애를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먼저 적극적으로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상냥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드키는 좀 무서워요. 그냥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진짜 화나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뭐 불만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아닌데도 상대방이 봤을 땐 저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좀 잘 웃어주셨으면 좋겠다. 좀 상냥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나가시면 연애운이 훨씬 더 상승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반기 언제 가장 연애 기운이 좋은지를 뽑아서요. 그때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사람 정도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고민을 좀 하기는 하네요. 하지만 결국에는 한 명을 선택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도 중반기나 하반기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 초에도 어쩌면 이미 2사람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내 머릿속에 누군가가 있어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해도 좀 비교를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비교를 했을 때 과거 인연이 또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짝사랑하는 사람이 더 마음에 들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정말 극단적으로 외모만 따지자면 외모가 얘가 훨씬 나아. 근데 얘랑은 잘 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연애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격을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외모라든지 뭐 환경적인 부분, 사람은
겪어봐야 되거든요. 외모가 전부가 아닐 때도 있고 물질적인 능력이 또 전부가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결 그리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좀 흔들어 놓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안 되는 사람은 잠시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가 만나고 봐야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인연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만나봤는데도 별로다. 난 그래도 과거 인연을 못 잊겠다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만나보기도 전에 그냥 단순하게 외모만 보고 커트한다든지 그것도 그냥 커트가 아니라 과거 인연과 비교해서 커트를 하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요. 정말 외모가 아니어도 잘생겨 보이거든요. 다른 매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을 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3번은 좀 만나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부엉이를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의 상반기 연애운의 흐름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미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아니면 최근에 이별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전혀 없으신 분들은 상반기에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래서 누가 다가오기는 하지만 그냥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운이 연애운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경의 변화가 크게 찾아오면서 다가오는 사람도 밀어내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져요. 어쩌면 3번 분들 중에는 과거 인연을 아직 잊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상반기엔 누군가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는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누가 다가온다고 한들 결과를 볼 수가 없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상반기에 들어와 있는 주요 인물의 특징과 두 사람의 케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드가 첫 장에 완즈 4번이 나와 있고 위에는 소드 7번이 나와 있어요. 확실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품는 좀 짝사랑의 대상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는 여러분 현재 썸을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잘 확인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여기 펜타클 5번 카드도 나온 걸 보면 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와 있어서 확실히 여러분들은 과거 인연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좀 큰 상반기가 되실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을 좀 잊지 못하고 기다리려는 모습들이 강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확실하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오지 않는 이상은 마음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일이나 학업에 집중을 하시려는 모습이 더 커요. 또 과거 인연분 또는 현재 썸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통 관심이 가지 않는다. 어쩌면 그닥 그렇게 마음이 가질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연애를 할 상황이 못 돼서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괜찮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내 마음이 잘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연애세포가 정말 죽은 것처럼 눈치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분 누가 봐도 알아보게끔 이 사람 누가 봐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티를 내질 않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좀 적극적이고 내가 좀 알 수 있을 만큼의 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다가와 주기를 바란다고 보여져요. 자, 그다음 이분들 특징 알아볼게요. 자, 일단 외모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 제 설명이 과거 인연분들과 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분들이 좀 연락을 해올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유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외모는 특출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조건이 상당히 좋다고 나와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디 모난 데는 없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꼈을 때 저 사람 잘생겼다, 이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호감형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저 정도면 뭐 괜찮지. 예를 들면 뭐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비율이 좋다거나 스타일이 굉장히 좋다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정말 나는 외모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을 안 여는 이유가 있어요. 외모로 따진다면 이 사람을 그렇게 막 쉽게 처음부터 빠져서 괜찮다, 잘해보고 싶다 이렇게 느끼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외모 외에 다른 뭐 능력적인 부분 또는 티키타카, 능력적인 부분, 스타일 이런 것 중에 내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바라신다면 조건에는 맞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 같으면 이분들 성격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모는 그렇게 제가 딱히 말씀드릴 만한 카드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좀 오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뚜기 기질이 있네요. 끈기도 있고요. 승부욕도 강하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운명론을 믿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딱 내 운명 같은 사람이다, 내 마음에 확 와닿는다 그러면 포기란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 본 뒤에 포기를 하더라도, 요즘엔 너무 싫다는데 계속 뒤지면 또 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감 없이 그래도 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또 만들어 가실 것 같거든요. 성격 자체가 포기란 없다 이런 성격이지만 그래도 포기할 때 또 쉽게 포기를 해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아니다 싶을 땐 패배를 또 인정하는 분들이다. 그리고 주변에 워낙에 신의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 편들이 많아요. 그만큼 성격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잘 하기도 하고, 비록 나는 힘들어도 잘 챙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보면 상대방한테 좀 맞춰주고 내가 좀 희생하려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만큼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잘 해주지 않을 수가 없고요. 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간슬게 다 퍼주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뭘 그렇게 퍼줘요. 전 그런 사람 매력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기를 하시겠죠.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크게 매력적으로는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게 또 고마워서 또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선택은 또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위직에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일 확률도 높고요. 금융직에 있으실 수도 있겠고요. 저처럼 뭐 상담을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멘토가 될 만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가, 프리랜서 같은 금전적이나 세무 쪽과 관련된 분일 수도 있겠어요. 또는 선생님이라든지 나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굳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아도 내 재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 자, 학생분들이라면 이런 직종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만남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유형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은둔자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회가 한두 번 정도 좀 찾아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모인 장소라든지, 특히 낮보다는 밤에 만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선택지가 많아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가만두지를 않는 상황이다. 이런 거는 SNS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사진만 올리고 내 생활만 올렸을 뿐인데 그걸 보고 DM이 또 올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울 때, 앞에 나갈 때, 자, 그럴 때 인연이 맺어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 집순이 집돌이이신 분들은 집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집안에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사모분들은 과거 인연분들과 연관된 카드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었을 때 과거 인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한 번 오고 또다시 한번 인연이 맺어질 확률이 높다. 근데 거기에서 받아줄지 말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뉴패든 구패든 간에 연락이 오든 누군가가 다가오든 만날지 말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언제쯤 연락이 또 오는지 구패라면 언제쯤 오는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오실 것 같아요. 상반기 중에서도 뭐 1월달, 2월달, 3월달 안에는 연락이 오실 것 같고, 못해도 빠르면 정말 2주 안에도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뉴페 같은 경우는 언제쯤 들어오는지, 언제 연애운이 가장 높은지 2, 3월달 좋고요. 2, 3월달이 가장 좋네요. 여러분은 현재나 1월달까지는 누가 들어와도 그냥 마음이 썩 내키지를 않아요. 그저 과거 인연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유패가 들어와도 딱히 마음이 안 간다. 지금 2, 3월달 지나면요, 여러분들 다시 뭐 바빠진다든지 일 때문에 또는 학업 때문에 그 뒤에는 크게 운이 좋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철벽을 치는 모습들이 보이죠. 거기다 문카드까지. 자, 보시면 여기 가재, 강아지 뭐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근데 눈 딱 감고 있죠. 이성에 대한 관심도가 상반기 끝에 가서도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지금 좀 춥겠지만 모임 자리가 생긴다 그러면 좀 무조건 좀 나가보시면 어떨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남을 가진다고 아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일집만 하고 계신다면 진짜 동호회라도 가입을 잠깐 하셔서 취미생활을 즐긴다든지, 저는 원래 모임을 잘 안 나가요 하시는 분들은 모임 자리에도 또 나가보시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4번 모래시계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상반기의 연애운의 흐름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성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지하게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차라리 지금은 좀 편한 게 좋다. 일이나 학업에 좀 더 집중하려는 모습이 크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보다는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약간 느낌이 네가 좋으면 내 마음을 한번 열어봐. 나는 굉장히 도도한 사람이거든. 아주 차갑고 내가 쉬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한번 마음의 문 좀 열어볼래?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게 아니라면 뭐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뭐 학업이나 업무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언약에 멀티가 안 되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성을 만나면 좀 사람들과 그냥 편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이번 상반기 때는 이상하게 이성을 만나도 친구처럼 편한 감정은 느껴지는데 이성으로 확 와닿는 사람을 좀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크게 주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더 커요. 자, 그렇다면 이번 상반기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나 두 사람의 케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 관계 흐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러분의 자리에서 템퍼런스 카드, 펜타클, 9번 카드, 화려한 솔로 카드가 나온 걸 보면 도통 좀 마음을 열지 않으시려고 하는 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상반기에 누구 한 명한테 딱 꽂히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마음속에 아니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실 수 있겠거든요. 그 사람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상반기에 이제 들어서서 누군가 짝사랑하는 대상이 생긴다던가. 그래서 사모분들 중에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과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가장 클 수도 있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잘해보고 싶은 사람, 짝사랑의 대상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닐까. 여기 문카드도 나온 걸 보면 지금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른다. 거기다 소드 8번. 어쩌면 이분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좋아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서로의 접점이 크게 생기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냥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카드에서 마지막에 저지먼트 카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막판에 가서 상대방의 눈치를 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얘가 나한테 관심 있었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그런 건지 누가 전해줘서 또 여러분이 야, 얘가 너한테 관심 있대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수도 있고 눈치껏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편한 사이로 지내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흐지부지하니까 마음을 좀 접거나 표현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짝사랑의 마음을 지속시킬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왜냐면 여기 월드카드가 아까도 첫 장이 나왔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성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속여가면서 그냥 어떻게라도 접점은 만들어가지만 먼저는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도 아리송해요. 뭐 나한테 좋아하는 이 사람이 나를 설마 좋아하겠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만날 때 돼서 만났구나, 모임이라서 만났구나, 아니면 그냥 일이나 직장 일 때문인가 전혀 모를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 특징 볼 텐데요. 자, 일단은 이성들이 좋아하는 외모이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저지먼트 카드나 이 카드도 다 이렇게 우러러 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미남, 미녀가 많으실 것 같다. 자, 그런데 웃상이거나 이렇진 않고요. 좀 차가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웃기만 하면 또 이미지가 확 바뀌어요. 뭐 귀엽다든지 굉장히 해맑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이 있어요. 딱 보면 후광이 좀 비춰지시는 분들. 자, 근데 이런 사람을 두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가가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화려한 솔로 완즈킨이 나와서 외모적으로 그렇게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월등하게 더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빠이거나 금사빠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기 보면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성에 둘러싸여 있는 상대방을 보고 내가 고백을 하면 괜히 사이만 어색해지고 또는 남친 여친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거든요. 근데 스타일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꾸미는데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든지 항상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뭐 청바지에 티, 면티에 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운동복이 잘 어울리실 수도 있고요. 불편해 보이는 의상들은 아닌데 너무 단조로워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저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사람이 좋아요 라고 한다면 약간 밋밋해 보일 수는 있다. 근데 외모가 워낙에 월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 수도 있어요. 나 굳이 꾸미지 않아도 나 정도면 오히려 여기에서 더 꾸미게 되면 오버룩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엄청 센스가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성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모는 엄청난데 의외로 겁이 많네요. 연애에 있어서 적극적인 편은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소드 8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생긴 건 아는데 주변 사람들이 잘생기고 이쁘다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 그렇다고 해서 나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만천하를 후리겠어 뭐 또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요. 누가 나 좋다고 하면 막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당당하게 막 나서자니 막 손이 오그러 드는 그런 스타일이다. 약간 느낌이 뭐냐면 미남 미녀긴 하는데요. 의외로 연애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 쑥스러움이 좀 많고 오히려 사람들 많은데 가게 되면 움츠려드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해요. 연애에 있어서도. 그리고 매사 생각이 좀 많고요. 진중하면서 사람을 가볍게 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아니, 외모도 좋은데 지금 성격까지 이렇게 좋아버리면 뭐 적극적인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겠지만 이미 여러분이 마음에 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분들도 이렇게 약간 소심한 성격에 가까워서 그래서 눈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플러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적당히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화끈하게 다가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알아챈다?
그냥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뭔가 특별하게 좀 다가가셔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이분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혼자 하는 일이 많겠네요. 개발자라든지 프리랜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상대를 한다기보단 내 할 일만 잘하면 되는 프로그램 개발자라든지 어떤 관리자라든지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할 일만 다 하면 끝이 나는 일 있죠. 맨날 회의하고 논의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보다는 내 기술 하나, 내 위치 이것만 지키면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분들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하는 곳. 여러분 주변에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막 뭔가 대화를 나누고 모임 자리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만남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술자리가 나와서서 회식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대화 나누는, 그래서 채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이 될 수도 있고요. SNS에 DM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 사람은 충분히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서로의 정보를, 특히 외모나 생활에 있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해요. 그걸 다 알고 나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플일 수 있겠죠. 요즘 어플 보면 자기 정보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리고 내 직장 내, 학교 내 모임이나 회식 자리 이런 곳에서 만남을 가지게 된다. 자, 그리고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을 상승시켜줄 여기서 이렇게 또 이런 게 나오네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은둔자 카드가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집순이 집돌이다 라고 하면 뭐라도 하셔야 돼요. 누군가한테 대화를 신청을 한다든지, 정말 어플이라도 한다든지, 동호회라도 한다든지, 모임자리에 충실히 나간다든지 뭐라도 좀 하셔야지 된다고 나와 있고요. 과거를 잊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사람을 내려놔야지 이 세워진 잔에 그나마 채울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를.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계속 나서야 된다라는 카드들이 나와 있어서 나를 계속 노출시키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성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도 괜찮아요. 친구랑 같이 있는데 건너서 누군가가 또 와가지고 우연치 않게 또 같은 자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을 좀 많이 만나셔라. 그리고 과거가 있으신 분은 과거를 좀 내려놓으셔야지 누군가를 만나도 만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반기 언제 연애운이 가장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반기 이미 시작됐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5월달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모든 걸 끝내고 다시 시작한다는 카드인데, 혹시라도 진짜 과거 인연분들 못 잊는 분들 꽤나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자꾸 누군가랑 비교를 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는 이 여왕제 카드는 누가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는 여왕이거든요. 자, 방석에 앉아 있잖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살집도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서도 지금 완즈 퀸 나왔죠. 뭔가 연애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좀 많으신 건지, 아니면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도 다가오는 건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4월달쯤에 바로 풀카드가 나오거든요. 이때 그래도 내가 뭔가 마음의 정리가 시작이 된다. 터닝 포인트가 찾아와요. 예를 들어 과거 인연분들과의 인연을 저는 그냥 무조건 기다릴래요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가서 연락이 올 확률이 크고요. 유패의 운이 가장 큰 건 지금 당장이라도 괜찮고요. 3월 달에도 괜찮습니다. 무언가 확실히 내 마음에 두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에도 눈이 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9패 같은 경우는 5월, 6월 달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